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라 브렉의 자기 돌봄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나를 울게 내버려 두지 마라. 20대에 불교를 만나면서 내 인생은 달라졌다. 여느 젊은이가 그러하듯 나 역시 열심히 살았다. 몸을 혹사시킬 만큼 공부하고 사회운동에 매달리며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래야만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았다. 마음속에 누군가가 너는 아직도 부족하고 무언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여댔다. 나는 그 마음을 늘 의식하고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를 다그쳤다. 조금이라도 느슨해진다 싶으면 게으름 떨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와 하고 기뻐하지만 그것은 잠깐. 그 뒤는 언제나 허전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아이처럼 막막했다. 용기의 불씨를 끌어모아 다시 힘을 내보지만 마음속으로 지쳤어, 못하겠어 라고 푸념하기를 반복했다. 앞으로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럴수록 나는 더 깊은 외로움과 우울, 슬픔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나인데 왜 이리 힘들고 괴로울까? 나의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그 고민에 매여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다. 안개를 걷어준 것은 불교였다. 불교는 나를 늘 따라다니는 불안과 고통, 우울감을 똑바로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나 자신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해주었다. 불교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고 본다. 불성이란 부처, 즉 완전한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열등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나아지기 위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한다. 욕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그 욕망은 비온 뒤의 죽순처럼 쉬지 않고 돋아난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한다. 자신을 탓하며 원망하기를 반복한다. 부처는 완전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달으라고 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며 모든 욕망과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 뒤 나는 여러 스승들과 수행자들을 만나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행법을 익혔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또 그 생각으로 스스로를 평화롭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신비롭지 않은가? 나는 크고 작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온갖 생각을 당장 멈추고 그 생각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깨닫기를 바란다. 물론 그런 가르침이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고통은 모습을 달리할 뿐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울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자유롭고 고요하고 평온한 나에 이르기 위한 빠르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길밖에 없다.
자기 돌봄. 지난 20여 년간 내가 학생들과 수련생에게 강조한 것은 이 한마디로 모아진다. 자기 돌봄은 잠시도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내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고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진짜 나를 인식하여 마침내 나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껴안기에 이르는 과정이다. 깨어있기 혁명이라는 말이 있다. 깨어있기는 매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의식의 특징이다. 한마디로 현재를 자각하다라는 뜻이다. 혁명이라는 다소 격한 표현을 쓴 것은 깨어있기를 통해 나 자신에게 매우 크고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깨어있기 명상을 가르쳐온 나는 이 단순한 수련법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적 명료함을 가져오며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는지 수없이 확인하고 경험했다. 그런 것은 깨어있기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주변 사람들 등 그가 속한 세계를 변화시키고 치유한다는 점이다. 그 힘이 차츰 넓어지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깨어있기의 힘은 수천 년 동안 많은 명상가들에게서 전해져 왔으며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수많은 뇌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명상이 몸의 통증과 불안, 우울을 완화시키며 활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명상을 신비주의에 갇힌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특정 종교의 수행법 정도로 여기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깨어있기는 교육과 의료, 정신건강, 중독 등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마음관리단체는 물론 집이나 회사, 학교 등 일상에서 명상을 하는 이들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깨어있기를 실천하는 이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사실 당신과 나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달리 말하면 우린 모두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며 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내 안에 무한한 힘을 모른 채 바깥에서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손에 열쇠를 들고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는 격이다. 우리는 문득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도 진심으로 소통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들이느라 바쁘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들의 판단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인다. 미래를 걱정하고 수많은 계획과 다짐을 세우느라 잠시도 생각을 놓지 못한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늘 뭔가 빠져있는 것처럼 허전하다. 한자 바쁠 망은 마음심과 죽을 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바쁘다에는 마음을 죽인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보통 정신없이 바쁘다는 말을 즐겨 쓴다. 그런데 정신이 없다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서서히 삶의 속도를 높여가며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간다.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을 구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삶의 궤도를 바쁘게 밟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지혜로부터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친숙했던 주위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불편해한다. 이때 느끼는 낯설음과 불안, 불만, 부정, 허전함은 내 본래의 가슴,
편안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종의 향수병이다. 향수병은 태어난 집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다. 본래 순수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존재로서의 나가 바로 나의 집이자 고향이다. 그 집을 잃어버리거나 너무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일어난다. 향수병을 낫게 하려면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깨어있음은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내가 느끼는 현재의 모든 감각과 감정을 자각함으로써 나라는 순수한 존재의 마음을 열게 한다. 나의 집에 돌아온 나는 비로소 편안하고 자유로워진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은 타라 브렉의 자기 돌봄, 나를 돌보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